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길기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길기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성에서 자궁은 또 하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 건강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인 자궁성근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근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심한 생리통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한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자궁성근증입니다.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궁성근증은 생소하거든요.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볼게요. 우선 자궁선근증 어떤 병인가요? 예, 자궁성근증이란 자궁샘 근육증 또는 자궁내막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에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자궁성근증이 있을 경우 자궁 근육층이 커지게 되면서 일부분 혹은 전체적인 자궁 크기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월경통이나 월경량 과다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궁 근육이 커지는 질환인데 그렇다면 원래 자궁은 얼마만한가요? 또 얼마나 커지는지도 궁금해요.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자궁의 길이는 약 7cm 내외, 폭은 4cm 내외입니다. 하지만 자궁 성근증이 생기게 되면 자궁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환자분들에 따라 성근증의 크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커지는 경우는 폭이 20cm까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커지게 되는데요. 자궁에는 선근증 외에도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자궁 성근증이 있는 환자들의 약 15%는 자궁의 자궁 내막 조직이 자리를 잡아서 혹이 되는 자궁 내막종이 동반되어 있고 50%에서는 자궁 근종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은 헷갈리는 병이거든요. 두 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보통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은 유발되는 증상이 비슷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소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종괴, 즉 혹이 생긴 것이고 자궁 성근증은 자궁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자궁 성근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 이 두 병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성근증은 자궁 근육층 안으로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하여 자궁 크기가 커지는 질환이고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정상 범위보다 두꺼워진 것을 말합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에서는 전체적인 자궁의 크기의 변화가 크게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질병들인 만큼 그 차이점을 확실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성근증 발생 빈도도 알아볼게요. 자궁 근종은 상대적으로 흔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궁 성근증도 그런가요? 예, 자궁 성근증의 발생 빈도는 문헌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궁 근종과 비슷하게 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빈도를 70%까지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병이네요. 그럼 발생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젊은 여성들도 많이 걸리나요? 발생 연령은 주로 40세에서 49세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환자분들을 보면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0대 여성이나 20대 여성에게서도 자궁 성근증이 많이 진단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도 월경통이 심해지거나 월경량이 증가하거나 하는 등의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즉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연령대가 많이 내려갔는데 10대와 20대에서도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과거에 비하여 젊은 여성들에서 스트레스 증가, 서양식 식습관이나 패스트푸드 음식 섭취 증가, 음.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인하고 결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궁성근증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경혈의 역류 및 체강 상피 화생설 또는 유도설,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관여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뚜렷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 건강을 고려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고위험군은 없나요? 혹시 반복해서 임신과 출산을 했을 경우에 더 걸리기 쉬운지 궁금해요. 자궁성근증의 발생이 미산부보다 경산부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출산 경험이 많은 분들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만 어떠한 요소가 관여하는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자궁성근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월경통과 월경과다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증상도 있습니까? 예, 자궁성근증이 있는 환자에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자의 40에서 50%에서 월경과다, 15에서 30%에서 월경통, 또 10에서 12%에서 부정자궁출혈 및 성교곤란증, 만성골반통 등의 증상을 갖게 됩니다. 또 자궁 크기가 아주 커진 경우에는 빈뇨나 변비,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경 과다 등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빈혈 같은 병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월경량 과다는 단순히 불편감을 겪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만성화되게 되면 심한 육체적 피로, 면역력의 감소, 심장질환 발생 증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월경량 과다가 있을 때는 단순히 지켜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에 대한 질문도 드릴게요. 우리가 생리통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는데요. 자궁성근증이 있을 경우에는 진통제를 아무래도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먹는 진통제에 문제는 없나요? 진통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출혈량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조절이 되지 않아서 진통제의 양을 임의로 늘리게 되면 추후 더 고용량의 진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성근증이 있고 월경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자궁성근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고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궁성근증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무증상인 경우도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성근증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이거나 심하지 않을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병변 부위가 넓어지거나 자궁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증상이 없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이 불임이나 다른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자궁성근증이 있을 때는 자궁 내막 조직이 복강의 다른 조직에 존재하게 되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임 여성의 약 30에서 70%에서 자궁 내막증 병변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자궁성근증과 불임이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불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궁 성근증을 진단받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여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이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자궁 성근증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병변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증상이 없는 아주 초기의 경우라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을 위하여 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암일 겁니다. 이 자궁 내막암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자궁 성근증이 있는 경우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자궁 내막암과 같은 자궁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자궁 성근증 진단을 받은 후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월경량 과다, 월경통의 증가, 월경 전후 복부 통증, 성교통, 빈뇨, 변비 등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2, 3개월 내에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거나 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성근증의 치료법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먼저 약물 치료법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 경구 피임 약제 등이 있습니다. 병변이 아주 적거나 미혼 여성인 경우, 성근증이 아주 초기인 경우에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자궁 성근증이 진행되게 되면 약물의 반응이 아주 적거나 또는 자궁 크기가 임신 12주 이상 커지게 되면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자궁 절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절제술 후에 올 수 있는 부작용 및 상실감 등을 우려하여 자궁 절제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출산을 원하거나 자궁을 꼭 보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 최근에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시술을 통하여 자궁을 보존하면서 성근증 부위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도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장기간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폐경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경우 자궁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궁 성근증의 특성상 자궁 근종처럼 부분적인 절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는다면 자궁 성근증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약물적인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고 수술적인 치료로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자궁 보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궁 성근증의 완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시술의 경우는 병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자궁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자궁 성근증 치료에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법인 만큼 전문 치료기관 및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의 치료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개인의 병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궁 성근증의 병변 특성상 치료 후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재발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진찰을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완치에 가깝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평소에 자궁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자궁 성근증의 예방법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성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면역학적 요인들도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적인 요인들, 즉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전신 관리를 하는 것은 자궁성근증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과도한 건강식품 섭취를 금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2, 3개월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식품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나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길기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